안녕하세요. 네, 디자인 공예 7, 8월 달 문제풀이 첫째 주 시작합니다. 문제풀이 첫째 주 시작하면서부터 문제 바로 풀어야 되는데 오늘 첫째 주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공지가 아직 안 나오는 바람에 긴가민가 하고 막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자리를 좀 잡고 지켜줬단 말이지. 내 생각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참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 거거든. 공지가 아직 안 나왔더라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오는 것이 맞고 옳다라고 보고 공지가 나오든 안 나오든 흔들림 없이 미리 준비하면 남들보다는 앞서가는 거니까 그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체 이제 내가 뭐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돌아가는 말들이 올해는 좀 많이 뽑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특별히 경기도랑 인천은 최근에 안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과 디자인 콘텐츠로 이제 바뀌면서 그런 필요한 선생님들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부장님이라든가 혹은 교감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좀 들리기도 했고 해서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특정 학교 한두 개 학교는 이제 상업 중심으로 좀 전환하다 보니까 디자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움직이게 되다 보니 그쪽에선 또 이제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우리 디자인 고객은 뭐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뽑으려고 그러는지 국가에 이렇게 뜸을 좀 들여요. 근데 이제 디자인 공예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어제 이제 그 미술 과목은 또 개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지가 안 나오긴 똑같잖아요. 그런데 미술 학생들은 그냥 이 교실에 꽉 채울 만큼 이렇게 묵묵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맞겠고, 아마 공지 뜨면 이 강의를 또 영상 듣고 막 그냥 그때 막 정신없이 1, 2주차 듣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우선 출발하는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가는 거니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의 첫째 주, 다음 주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각자 공부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우리는 11월 25일인가로 정해져 있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과 이 커리큘럼은 굉장히 냉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7, 8월 달이라고 하는 현재의 현 위치가 어떤 위치가 되냐면,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할 때 이 문제를 좀 알고 이해하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실력이다라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전 이론 공부 내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도 그건 개인 사정이고, 7, 8월 달은 아주 냉정하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좀 먹고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좀 버리고 이제 좀 성숙한 마음으로 냉정하게 문제풀이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현장 실제 시험에서 인출이 잘 되도록 연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가 맞아야만 여기가 인출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공지가 늦게 뜨고 아무리 늦게 떠도 8월 말에는 뜰 테니까 9월 달에는 또 모의고사 때 또 많이 모이겠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7월 달에도 공지가 뜨면 아마 이제 더 이렇게 올 텐데, 자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앉으시면 곤란하고요. 5명이 됐던 50명이 됐던 시험장처럼 딱 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분위기처럼 되어야만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나오게 돼 있다고. 여기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문제라도 시험장에서는 긴장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OT가 끝나고 나면 좀 번거롭고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줄 맞춰서 이렇게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은 책상 위에 책 지금처럼 있지 않고요. 자기 실력대로 최대한 풉니다. 최대한 풀어요. 최소한 2문제 풀 수 있어요. 이름 쓸 수 있고요. 수험번호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지켜주는 거죠. 아주 떳떳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 실력대로 풀다가 안 되면
자,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도중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나요? 없죠. 똑같이 저희도 실력대로 풀다가 안 되면 짐 싸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그 옆방이 선생님 연구실이에요. 그 연구실에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내가 자세하게 알려줄 거야. 자, 어디가 막혀요? 어디가 안 풀려요? 어떤 걸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있어요. 자료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답안지 한번 작성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주 좋아요, 효과가. 그냥 여기서 멍하니 이렇게 에스키스하고 엎드려 있고 제품 연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저쪽 연구실에서 내용 공부하는 게 훨씬 좋아요. 대신에 여기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자기 실력껏 최선을 다해서 자꾸 풀어보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요만큼 높이를 도움닫기로 뛰어보고 한 사람이 이만한 높이도 훌쩍 뛰어넘는 거지. 좀 높아요 라고 해서 포기하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한 문제라도 괜찮으니까 자기 실력껏 책 안 보고 그리고 풀어보고 그리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조용히 의자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짐 싸서 연구실로 오시면 연구실에서 나랑 같이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앞으로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아주 알뜰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말씀드리면 7월부터 8월에 총 8주인데요. 오늘이 1주입니다. 요게 이제 교육론이에요. 교과 교육론. 우리 디자인 공예 교과 교육론. 그런데 알다시피 디자인 공예 교과 교육론은 거의 내용이 없어요. 디자인 공예과라고 하는 과가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나마 제가 그래도 이건 자랑해도 되겠죠. 이제 미술 연구하면서 디자인 공예과와 관련된 학자들, 그 학자들이 냈던 내용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기본서에 넣어 있는 거, 요 정도나 그 정도 좀 되어 있는 게 전부이고요. 그 외에는 우리 디자인 공예과가 그전에는 어디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업교과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업교과 교육론에 이렇게 흡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주 교육론은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당당하게 그냥 자리 지켜주는 게 의의야,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오늘 예를 들어 실습 문제, 현장 실습 문제, 능력 중심 문제, 진로 발달 문제, 단계별 기능학습 문제, 칙센트 미아이 문제, 정보 처리 문제, 직무 분석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게 옛날로 치자면, 그러니까 2015 개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공업 계열에 포함되어 있던 공업교육론과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교육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교육과정. 특별히 이번에는 총론 쪽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교육과정에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 실무 과목, 그 다음에 수업 이론, 핵심 역량,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보셔야지 당당하게 우리 그냥 당당하게 빵점 맞자고. 자, 그런데 이 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따가 시간이 끝나고 답지를 받죠. 해설지를 받죠. 해설지를 받는 순간 미친 듯이 외우는 거야. 정신없이 외우고 알뜰하게 외우는 거지. 그 외운 실력으로 가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몰라도 되고 빵점 맞아도 상관없는데 정답지를 받고 그걸 외우고 그거를 한 5일 동안 공부한 다음에 시험장 가면 합격하는 실력으로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2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2주도 이제 교과 교육론이고 여기서 교육 과정인데 특별히 2주는 강론이고요. 강론이라고 하면 디자인 일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 쭉 들어가고 내용 요소 들어가겠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교수법,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주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냥 지옥 같은 시간일 거야. 이 3시간이. 아는 게 있어야 쓰지.
그리고 이제 3주부터는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아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뭐 쭉 이런 강론들이 나오죠. 뭐 저 끝에 가면 공예까지. 그러니까 1, 2주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구성이 됐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1월 달부터 개강을 해서 6개월을 지났어요. 이 6개월 진행하는 동안 이론 강의를 쭉 해왔으니까 일단 이론 강의 한 걸 기준으로 우리는 문제 푸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 문제 수준은 실전 수준하고 똑같아. 실제 문제가 물어보는 난이도랑 어려운 정도가 똑같으니까 아마 뜨악 하고 이렇게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초가 안 돼 있더라고 해서 제가 문제를 허접하고 쉬운 문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정말 쓸모가 없는 거니까. 그치? 네, 그래서 7월 첫째 주 문제답게 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따가 이 강의가 OT가 끝나면 정말 침착하게 그래도 머리를 쥐어짜내서 좀 쓸 수 있는 건 써보고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조용히 보따리 싸서 연구실로 와서 함께 답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 2주가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주부터는 이제 원래 우리가 공지됐던 것처럼 다른 강론들 들어가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지겠죠. 이제 그때부터는 좀 반가운 애들 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여기 지금 2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OT를 했으니까 OT 끝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약 한 15분 되겠네요. 그러면 2시 15분부터 해서 15분씩 밀리겠습니다. 밀리고 아무리 우리가 성명 쓰고 수험번호 쓰고 엎어져 자더라도 실제 시험처럼 90분 딱 지킬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 시험에 대한 어떤 그 감을 잡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끝나면 바로 해설 강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혹시 진행상에 궁금한 점? 없습니다. 이 얘기를 강의 인강을 열고서 얘기를 했으니까 인강생들도 자기 자리 잘 정리해서 시험장 분위기처럼 딱 하고 그리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남들보다 우월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제가 좀 적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미술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높은 이유는 나름대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기출문제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책들도 좀 분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만 열심히 해서 이 적중률이 높은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그 해 연도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이 많이 협조가 있어서 이 적중이 됐던 거예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협조했느냐? 시험 볼 때 조금 불편해도 묵묵하게 참아줬고, 그 다음에 선생님 문제를 밖으로 돌리지 않아서 이것이 적중하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기간제 선생님도 하고 계시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 교사의 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면서도 또 자부심 느끼는 건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정규 선생님 되겠다고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만든 이 문제를 좀 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한 문제 만드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름대로는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복사해서 다른 데 돌려주거나 뭐 같이 보거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학원의 문제가 궁금하고 필요하면 정당하게 그쪽에 돈을 내고 보세요. 역시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다른 학원에 다니는데 이 학원 내 문제가 궁금하면 정당하게 수업을 듣는 게 맞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복사해주고 서로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드물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내 문제는 여러분만 좀 잘 보고 여러분만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좀 힘이 나고 좋은 문제 만들지. 안 그러고 이 문제가 돌아다녀요 이런 말 들리는 순간 난 문제 잘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허접하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허접한 정도인지 아니지 분별력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분별력 없으니까 문제가 돌아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야? 여러분들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볼 때 나오지 않거든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약속 좀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가원에서 문제를 걷어갑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전문교과라서 전문교과 학생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노량진에서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일반교과, 보통교과 학생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평가원에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걷어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해서 문제를 내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인강을 들어요. 평가원에서. KIC라는 닉네임으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닉네임으로 다른 교과까지 다 수강을 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요? 그 문제를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애써서 외우고 공부했던 것이 시험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아주 악착같이 지킬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장치를 좀 했어요. 어떤 장치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받아본 시험지에 어디를 봐야 되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구멍 뚫려 있고 브레이크 걸려 있고 비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거지. 요거는 시험을 볼 때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용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직강생은 이 도움용지가 나가고 인강생은 이 용지가 안 나가요. 그냥 촬영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강생은 여기에다 자기 이름 쓰고 이거 본 다음에 이거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하시고 원래는 이 문제도 걷어야 되는데 그래야 돌리지 않으니까. 근데 이 문제조차 없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서로가 신뢰하고 문제는 나눠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함정이랄까 글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여기에다가 구멍 뚫린 데 다 옮겨 적으면 그게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옮겨 적고 이거 복사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볼 때 조금 불편할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막 이거 비교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만 좀 참아 주시면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문제 피해 갈 수 없거든요. 평가원에서 이걸 모르니까 요것만 하게 되고 이것도 사실은 제가 좀 조정을 해서 나중에 제출하게 될 때는 이렇게 좀 다른 문제로 제출하나 이렇게 좀 하게 될 거고 어쨌든 시험 문제 볼 때 조금 불편하게 이렇게 도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요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좀 알아주시고 이러한 양해와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시험장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참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이해 가시죠? 일단 한번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림이 나오면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되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강생도 충분히 이 부분이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자, 20분 걸렸어요. 전체 20분 딜레이 해서 진행하겠습니다.